사교육 문제가 최근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에서 배제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자칫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지역 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가 모바일 기반의 대구로페이로 전환돼 7월 3일 출시됩니다. 충전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7%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경상북도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야의 재정 감찰을 통해 경주시와 군위군 등 4개 시군의 부가 누락한 부담금 55억 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관광도시 경주에서 공동 창업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과 맞물려 사교육 문제가 교육개혁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를 짚어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학생 수는 532만 명에서 528만 명으로 0.9%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한 해 전보다 10.8%, 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실은 참여율이 늘면서 참여하는 학생 수 자체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도 전년에 비해서 0.5시간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양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양으로 봤을 때 늘어난 부분은 통계로 또 확실히 나타나고요.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 참여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52만 4천 원으로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를 지목하면서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것은 동의하지만 변별력이 떨어져 수능이 쉬워지면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로 치르는 시험이 어려워져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고사 비슷한 논술이나 그런 시험들이 이제 또 심해질까봐 그거는 단위가 또 엄청나거든요. 사교육비 단위가. 그걸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5개월도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꺼내든 정부의 대책이 공교육과 교육 현장의 내실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의 지역 사랑 상품권 대구 행복페이가 대구로페이로 전환됩니다. 대구시는 모바일 기반의 대구 사랑 상품권 대구로페이를 다음 달 3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금액은 1인당 월 50만 원으로 7%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시민을 위한 실물 카드는 7월 17일부터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발급하며 영업점이나 자동 입출금기 등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분야의 재정 감찰을 통해 경주시와 군위군 등 4개 시군에 부담금 55억 원을 추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경북도는 인허가 부서와 부담금 부과 부서의 업무 협조 미흡, 부담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 지침 미비 등으로 부담금이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찰을 통해 추징되는 부담금은 국도와 지방도, 시군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창업할 때 먼저 혼자 1인 창업을 하고 다양한 시도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 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시작부터 동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청년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수제버거 가게가 없는 경주에 정착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기대하며 창업했는데요.
경주와의 상생을 꿈꾸며 동업에 진심인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황리단길 인근 수제버거 가게. 아침부터 음식 재료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민재기, 이창건 두 청년은 지난 2021년 7월 경주에 경북경제진흥원 청년 창업 지원을 받아 수제버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관광지 경주 쪽으로 이제 한번 바람도 쐴 겸 드라이브 해보자 해서 이제 고개를 돌려봤는데 그날 우연찮게 저희가 지금 영업하는 이 자리를 찾았어요. 대한민국 경주에서 산다는 것 자체에 신라 문화가 있는 도시의 이제 로망도 있고요. 두 청년 창업가는 대구에서 수제버거 가게에서 함께 일하면서 만났습니다. 서로 여러 면에서 잘 통했고 함께 창업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동업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단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단점이라면 꽂을 수 있는 게 이제 벌었는 돈을 이제 반반 나누다 보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서로 분업화가 잘 돼서 이제 뭐 창업 대상지를 고민하면서 관광객 유입이 많은 관광도시 경주를 떠올렸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이제 뭐 여행차에 방문했고요. 요거 먹으러 다시 경주 와야 되나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직접 메뉴를 개발하고 꾸준히 연구하면서 대구에 2, 3호점 문을 열었고 경주에 4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서 드셔보시고 다음번에는 한번 거기는 이제 이번엔 체험이 있다라던가 해서 2번, 3번 오게끔 해서 저희 가게도 오시고 온 김에 다른 가게들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경주랑 같이 상생하는 하나 더 지경을 내서 맛볼 수 있게 하는 거 하나랑 또 경주 황리단길에 굉장히 좀 젊고 요즘 말로 힙한 가게들이 많아요. 그런 가게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민재기, 이창건 두 청년은 자신들만의 브랜드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공동 창업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먼저 짚어보고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불발됐다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경북에서 과수 화상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 소식부터 살펴보죠. 무슨 일로 압수수색까지 나선 겁니까? 네, 23일 경찰이 대구시 뉴미디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대구 참여연대에 고발했다는 것인데요. 대구 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홍 시장이 개인 SNS에 업적을 홍보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분기별 1회를 초과한 홍 시장 출연 영상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하면서 참여연대 고발에 따른 압수수색이라는 사실만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약 4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압수 물품 박스 1개 분량을 확보해 시청을 떠났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보복 수사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홍준표 시장은 압수수색 소식을 접한 직후부터 SNS를 통해 대구 경찰청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경찰청장이 막 나간다면서 대통령까지 소환해 보복 수사를 하면 깡패라고 비난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대구 경찰청장과 퀴어 축제 문제로 언쟁을 벌인 후 영장이 청구됐고 17일 축제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한 후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며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장 청구일은 지난 9일이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이 16일이라며 퀴어 축제에서와의 충돌과는 무관한 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대구 경찰청 직장협의회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홍 시장이 무리하게 비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부결시켰죠. 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신청 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지난 23일 기획행정위는 무기명 표결 끝에 재적 의원 6명 중 5명이 반대했고 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은 다양한 우려 지점을 짚으면서 수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동의안은 가창명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첫 관문이었는데요. 부결됨에 따라 대구시가 가창면 편입을 추진하려면 동의안을 새로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향후 대책을 논의해 대응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경상북도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해 농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경북 안동에 이어 봉화에서도 최근 과수 화상병 확진목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봉화군 춘향면 사과 과수원 4곳에서 과수 화상병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피해 면적은 2.8헥타르로 이곳에 홍로, 부사 총 3,000그루 중 203그루에서 감염 의심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봉화군 농업기술센터에 대책 상황실을 꾸려 운영하는 한편 해당 과원에 대해 의심 증상 제거 및 출입 제한 조치를 한 후 감염 나무를 전량 매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같은 날 사과, 배 등 과수 주산지 5개 권역의 과수 화상병 위기 관리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경북에서 해당하는 곳은 청송, 영주, 의성 등 북부 권역입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제2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대구시청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제2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 유통종사자 전원이 합의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연합회 대표들과 개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현재 도매시장 구성원인 18개 단체 모두가 도매시장 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있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에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달성군 합인면 대평리로 이전한다고 발표한 이후 2031년 완공을 목표로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만여 명이 더 나왔습니다. 6월 3주차 대구 경북 지역 신규 확진자는 1,314명으로 대구가 5,403명, 경북이 4,911명이었습니다. 이 중 해외 유입은 25명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사망자는 6명입니다. 2분기 대구 경북 지역 경기는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는 26일 내놓은 지역경제 보고서를 통해 2분기 대구 경북의 제조업 분야 생산이 1분기보다 소폭 줄었고 서비스업은 숙박 음식점업이 늘면서 생산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는 1분기보다 다소 늘어났으며 공공소비는 1분기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140개 학교에 14억 원을 들여 학교 급식기구 교체와 시설 개선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최근 2달 동안 노후 급식기구나 소규모 급식시설의 교체가 필요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내역을 결정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